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거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의 우리 종목을 가지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유한양해, 뭘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피플바이오 이러면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서 최근에 퓨처캡, 그다음에 오스코텍, 그죠? 또 더 가까이는 뭐 이연제약 이러면 이제 확 여러분들께서 감이 올 겁니다. 다 뭐냐면 치매 치료죠, 그죠?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이 뇌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 뇌의 어떤 구조가 바뀌어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라는 거는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벌써 0.2초 전에, 그죠?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뇌의 꼭두각시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 우리 뇌가 얼마나 무한하냐 하면은 초당, 1초당 여러분들께서 1,100만 개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다 하지 않고 그중에서 한 40개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필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능이 우리 뇌에 RAS라는 망상 활성계가 그 핵심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TV를 보시면서, 그죠? 나중에 기억을 할 때 저를, 그죠? 빨간 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제가 쓴 안경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뇌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는 어떤 부분의 핵심 키만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뇌는 이 노력하자는 걸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꼭 집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안 돼, 뭐가 안 돼 이러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한 가지의 어떤 보석을 갖고 있는데 그 보석을 막아버리지만은 나는 반드시 1000억 자산가가 된다 이러면은 10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그 피카소 아시잖아, 그죠? 이 피카소라는 화가는 스스로가 나는 천재적인 화가다, 그죠?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의 미술 작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늘, 그죠? 여러분들 그 피카소가 자기 뇌에, 그죠? 인식을 시키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천재적인 화가이면서 당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화가가 되었지만 반면에 반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멍청해, 나는 될 수 없어, 내 그림은 뭐 별 가치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 평생 좋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단 한 점도 팔지를 못했고 지금 뭐 경매가 670억에 나왔던 그 작품도 판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팠을 때 치료 약값이 없어서 약값 대신으로 줬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뇌의 구조를 오늘은 조금 바꿔서 제가 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1000억 자산가가 됩니다를 한번 입력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프로를 제가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께서 보셨다면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시장이 그죠? 거래소 시장이 이럴 때 이 거래소 시장을 어느 박스에 가둬두고 그저 지수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살린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이번 주에 예의가 나왔죠. 정부에서 12월 달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모험 자산을 통해서 이 코스닥 시장을 부양시키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장이 상승했을 때 전부 다 소외감을 느끼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니까 그죠? 이게 무슨 시장이냐 이렇게 했는데 개인들이 그 뭡니까 하루에 뭐 5천억씩 막 하이닉스를 막 매수해서 들어올 그때가 단기 고점이면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금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자금이 들어올 때 그 자금을 딱 묻어두고 60만 원대 들어오신 분들은 왜 60만 원대 매수를 했겠습니까?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코스닥 시장을 지금 움직여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목표가를 보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지만 들어는 어떠냐면은 그런 자금의 활용도를 또 뭡니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좀 화랑이 되고 코스닥 시장이 대부분 한 80% 이상이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화끈했을 때 정말 시장이 좋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대, 30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올해만 하더라도 157조가 지금 미국 시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157조 작은 돈 절대 아니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시총이 한 200조라면은 거의 한 무더기가 거기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금이 여기 들어오면은 코스닥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포인트? 그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일단 시장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스닥 시장에 지금 20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시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2000년 묻지마 시장을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금 기대하셔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보면은 이번 주에는 반도체에도 TPU 얘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뭐 그렇지 않느냐 이러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묻던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제품과 상응하는 어떤 맞쓰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떠냐면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하죠. 그죠? 과거에 삼성이 소니를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본 것처럼 이번에 TPU 같은 경우도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GPU보다도 좀 싸고, 그죠? 지금 이제 시대에 이제 신재생, 뭐 전력도 좀 가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 TPU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졌습니다. 뭐 리노 공업이라든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졌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한 켠에 두고, 그죠? 또 이제 지금 시장이 반도체가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일 때 또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두시는 건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제가 지난 시간에 상한가를 많이 쳤던 신규 종목들은 뭡니까? 흘러내렸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노타나 이노테크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노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고점을 이렇게 좀 시도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렸지만은 그 라인에서 일단 상을 한번 쳐줬다라는 거는 기술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서 지지하면서 또 뭡니까? 제가 그때 한 단계 더 하락을 했지만 밑그림을 그리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신규 종목들도 이번에 뭐 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하면서 이 신규주의 어떤 테마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나가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시장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가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인가. 과거에는 보면은 2차 전지, 바이오, 그죠? 물론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코스닥에도 봄날이 온다. 그죠?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드러지게 움직여줬던 종목들이 뭐냐면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앞으로 이제 계속 그죠? 인간이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휴머로이드, 인간하고 거의 뭐 흡사한 그런 어떤 로봇이 계속 앞으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은 뭐 올해 내년 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은 물론 사면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쳤고 제가 이제 그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나 밴드를 꾸준히 보라. 제가 그 SPG가 상승하기 그 전에 그죠? 제가 바로 하루 전날 이런 걸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SPG 같은 경우도 상당한 상승을 말씀드렸고 제가 드렸던 삼현 상한가를 치고 그죠? 한라캐스트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이 이후에 또 그 다음 날은 뭡니까? 그 큐렉소라든지 그 외에 2차적인 요런 움직이는 하이젠 RNM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미 움직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렇게 로봇주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러면 요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또 움직였던 뭐 로보나 그죠? 뭐 엔젤 로보틱스나 뭐 그죠? 이렇게 에브리봇이나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뭐 유일 로보틱스나 지난번에 돌았던 그런 어떤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또 뭡니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순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을 오늘 뭐 주말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관심창에 올려놨고 이제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얘들이 이렇게 먼저 갔으니까 다음 타자는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박자 쉬고 얘들이 계속 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그 뭐 이문시아 그죠?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그죠? 뭐 이연제약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 관련한 이런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여줬습니다. 기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캠이라든지 이렇게 그죠?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소외됐지만 추세를 그리는 뭐 동훈아나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바이오 종목을 좀 움직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도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그죠 종목들을 조금 보는 뭐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참고적으로 이제 다 보면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문온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항암 그죠 면역 뭐 이런 걸 관련한 얘기 그죠 이연제약 같은 경우 치매 뭐 이렇게 그죠 딱딱 자기들의 어떤 핵심 키포인트를 들고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U12 차트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건주 같은 경우는 사실 27일까지 어떤 결론을 낸다고 했지만 지금 봤을 때 러시아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좀 다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쟁이 3년, 4년이 길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푸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저 이 트럼프가 이 러시아의 어떤 경제 상태가 지금 뭡니까? 정권을 교체할 만큼의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 사실은 좀 먹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GDP가 우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GDP가 1조 8천억 달러면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2조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대국으로 또 스트롱맨으로 막 이렇게 인정받잖아. 그죠? 그래서 혹자는 이 푸틴이 너무나 야망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경제가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전쟁을 하는데 하루에 뭐 5억 달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뭐 3년 동안이면은 뭐 계산을 하면은 대충 GDP의 뭐 60%가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제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국민들은 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불만이 없지만 그죠? 배고프고 그죠? 등이 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경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걔들도 이 자원을 팔아가지고 돈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모든 규제가 돼 있잖아요. 경제 제재가 미국이 그죠? 뭐 석유도 못 팔게 하고 그죠? 바이든 정부에는 조금 그랬지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이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그죠?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27이라고 했지만 약간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런 것들이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하면서 조금 어떻게 되느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전략대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라는 건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라인에서는 이 27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주가가 막 상승했을 때 그죠? 그 결론이 그죠? 종전이 된다. 이러면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떠냐면 계속 말이 오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재건주들은 데모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그 상승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SG라든지 이런 종목들 금강고금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 어떤 박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시다가 어떤 지금과 같은 이런 재료에서 그런 재료들이 살짝 부각이 될 때 주가가 조금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주라는 것도 보세요. 시기와 그죠?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매수 타점이나 방법이 다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거 이제 상승을 하고 나면 하락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시황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됐을 때 기술적인 흐름이 요렇게 움직이고 있네. 그렇다면 요 정도에서는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보면 되겠다. 뭐 요런 어떤 여러분들의 좀 지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진행됐던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좀 더 오늘 새로운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이고 잠깐만요. 수익을 내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이제 삼성이 그저 상당히 그 이미지가 좋은 뭐 원래도 뭐 이미지가 좋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이지호 씨가 해군에 그저 그 장교로 그죠? 인간식에서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보이면서 삼성이 상당히 지금 기업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그죠? 이 삼성의 창업주가 누구냐면은 이제 이재용 회장의 아버님이 이건희 씨고 이건희 씨의 아버님이 이병철 회장인데요. 이분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자는 절대 비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에도 비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딱 집어줬는데 뭘 집어줬냐면 공간의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쓸데없는 것은 버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것을 버려라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죠? 뭐 쓸모없는 뭐 보고라든지 업무 그런 거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것을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뭐냐?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버려라는 거는 뭐냐면은 물건을 버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나를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서 어떤 비워진 것은 뭐가 부족한 결핍의 상태가 아닌 이제부터 스타트, 준비하는 그런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뭔가를 그저 막 이렇게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뭐를 버려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부자가 된다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수익을 내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거짓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는 엄청난 제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그 밴드가 아니죠. 유튜브에 보면은 장마감이라는 코너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딱 이 두 가지로 종목 선정과 이 계좌 관리 두 개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한 종목당 뭐 1억, 2억 이렇게 그죠? 많게는 3억 이렇게 베팅을 해서 다 쓰지 않고 해서 이번 달에 수익이 7억 4천이 났습니다. 그리고 물량 수량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또 투자 금액이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속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3천만 원으로 딱 집어서 한 25일부터 올려드렸거든요. 25, 26, 27 한 3일입니다. 3일 동안에 225만 5천 원이 수익이 났어요. 그것도 역시 똑같아. 한 종목에 400만 원, 500만 원, 현금 항상 한 2천만 원 들고 있으면서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3일 만에 그런 수익 구조를 냈어요. 그게 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목 선정과 계좌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선정은 어떤 거냐? 실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봄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죠?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죠? 이제 현실화되었으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이미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가가 하락할 때 그죠 20만 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17만 원이라는 그죠 목표가가 제시가 됐잖아. 그죠? 그렇듯이 지금 제시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하면 이것이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현실화되어 있던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또 미래에 관한 얘기겠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시장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막 계속 얘기하잖아. 환율이 이렇게 되면 계속 그 환율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뭐 그저 나라가 망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 환율 부분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외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거의 5천억이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했죠? 1조가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외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가장 많이 샀을 때가 한 3천억 정도 된다고요. 제가 언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인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가치를 보고 그죠? 그들이 종목을 선정해서 베팅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죠? 정부의 정책이 어떤가를 보고 투자하고 트레이딩하는 거지 절대 미국 시장처럼 엔비디아를 사고 테슬라를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그런 어떤 투자 방법은 그게 어제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을 살리겠다. 12월 달에 어떤 법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외인들이 어땠습니까? 코스닥 시장을 5천억 정도 샀다라는 겁니다. 4,900 얼마를 이렇게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미 그죠? 이제 코스닥 시장의 차트도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시장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갖춰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그 박스에서 그죠? 시장이 그렇게 화끈하지 못했어요. 그랬지만 여러분들께서 2000년대 그 묻지마 시장을 보셨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종목 선정과 계좌 관리다. 그죠? 그러면
과거에는 어떠냐면 아무 종목이나 사면 돼. 그죠? 이번에도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만 사면 돼. 그렇지만 코스닥은 어떠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죠? 왜냐하면 코스닥에는 이 지금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그죠? 그 완전한 그 세력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어떠냐면 많은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세력들이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그런 종목들을 잘 선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종목이 400만 원 사가지고 뭐 500만 원 사가지고 무슨 뭐 3일 만에 200만 원을 넘게 벌어. 장마강 거기 가보세요. 이런 부분은 다 증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뭐 해야 됩니까? 머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튜브나 이 유튜브나 밴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래요. 보면은 이게 이제 보실 수 있는 분과 그죠? 이제 저를 보실 수 있는 분과 보지 못하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하는 트레이딩 방법은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누가 여러분들이 싹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에 아주 바닥에서 벌벌벌벌 기는 그런 종목을 싹 사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꼭지에서도 거기에서 SPG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그 낮은 자리 아니에요. 누가 보면 다 그죠. 제가 오리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원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도 지금 그 2만 얼마 거의 3만 원까지 갔잖아. 그죠? 그게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종목이든지 간에 무조건 뭐 밑에서 벌벌벌 기는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저 뭐 1,000%, 2,000%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몇 프로가 나 있습니까? 40%, 30%.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한가를 뭐 몇 방도 더 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배워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자리에서 내가 어느 파동만 딱 한 번만 뜯어먹고 나오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계속 모아도요. 3천만 원이요. 정말 이런 좋은 장에서는요. 1,000억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약 후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전강후약이라는 거는 어떤 시장이냐면은 체력이 떨어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과음하거나 과식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죠? 뭐 술 많이 드시고 이러면 어때요? 뭐 아침에 반짝했다가 막 오후가 될수록 막 이래 늘어지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장. 요런 시장은 뭐냐면 약세장이란 말이에요. 약세장이고 지금 요런 패턴은 지금 어디에서 진행이 되느냐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합니까?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가 조금 올라가면 아침에 빨딱 했다가 푹 쓰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 시장이라면은 이 전약 후강은 어떠냐면은 요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얘들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뇌도 이렇게 어떤 그 뭡니까? 그 선택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조금 뇌의 어떤 기능이 약화될 때는 어떤 걸 많이 먹어야 됩니까?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거 그죠? 그 단백질 하면 뭡니까? 달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생선이라든지 그죠? 두부라든지 이런 걸 먹어주면 이 뇌가 다시 살아나듯이 이 지금 이 전약 후강이라는 거는 뭐냐면 약했지만은 그죠? 그는 어떤 보양식이나 이런 거를 다 해서 후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지금 시장의 특징을 잘 체크를 하시고 이제 거래소 시장은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4,000포인트 지금 뭐 4,000포인트에 막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하나의 그냥 이제 그겁니다. 바로미터로 보시고 그 4,000포인트를 뭐 넘어선다고 지금 막 날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거래소 시장을 어느 라인까지 올려놨고 그 시장을 박스에 둘 거다. 박스에 두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당길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지금 보면은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 기관들이 많이 사면서 이 종목의 이제 좀 특징을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고요한 살인자, 그죠?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은 병들이 뭐 있죠? 성인병 중에서 당뇨병, 뭐 고혈압, 그죠? 뭐 심장병 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고요한 살인자라고 하는데 이 병은
약으로 치료되기보다는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약간 히포크라테스도 약간 신비주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 병이 들면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 약이다 이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이런 거는 음식으로서 여러분들께서 그 관리를 해야지 뭐 약 하나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당뇨병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도 당뇨병이 많아요. 왜? 모른단 말이에요. 당뇨병인지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에서 합병증이 나서 병원에 가보면은 이 당뇨류에서 생기는 이런 병들인데 지금 이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당뇨병 있잖아. 그죠? 당뇨병을 우리가 이제 침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뭐 혈액으로 이렇게 뭐 검사를 하시잖아. 그죠? 근데 이 침으로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얘는 지금 완벽하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주봉이나 월봉을 안 가지고 왔는데 주봉 한번 보세요. 멋지게 그려져 있고요. 월봉도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사는 요런 종목 아주 정비해서 지금 보면 이 차트, 기술적 흐름을 어느 라인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 돈이 들은 거예요. 이 돈을 들여놨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느냐면은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한가를 빵빵 치는 그런 종목하고 달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올선을 따라서. 근데 얘가 만약에 올선이 어느 라인까지 가고 나서 조정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조정을 팍팍 이래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와,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해가지고 2만 원에서 이렇게 3만 원이 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죠? 천일고소. 그걸 10만 원짜리인데 지금 얼마가 있어요? 10만 원도 안 됐죠. 그 상한가에서. 근데 지금 20만 원, 30만 원 다 갈라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동원아나텍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SPG.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45%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종목에서 승부 보자 2탄. 제가 유튜브에서 이 종목에서 승부 보자 1탄은 뭐였어요? 제형 솔루텍이었잖아. 제형 솔루텍 그죠? 1,000원에서 2,000원 금방 갔죠. 제가 이거 SPG 2탄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뭐 토요 특집이든 일요 특집에서 또 이 종목에서 승부 보자 유튜브에서 3탄 올려드릴 테니까 가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누르시고 그 가서 대기 한번 해보세요. 밴드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유튜브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어요. 날짜랑 시간 이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 아침에 눌렸거든요. 여기에서 얼마를 주당 한 2,000원 정도 팍 빼버렸단 말이에요. 43,000원. 제가 힌트도 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가 푹 빠지거든. 겁먹지 말고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43,000원까지 빠졌어요. 답을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개급등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SPG 같은 경우도 지금 뭐요? 액추에이터 지금 LG, 삼성 다 지금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제 단일가 들어갔거든요. 월요일부터.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뭐 단일가 거래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이즈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거예요. 애가 좀 보면은 움직임이 돈이 들어오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하루 이틀 만에 100주만 사도요. 2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3천만 원 계좌 뭐 100주, 200주 사도 금방 100만 원 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잘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과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가가 음봉이 세 개가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고 칩시다. 요 들어가겠어요. 올선 깨진다고 안 들어가지. 더 밑으로 쳐박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술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천일고속. 이 천일고속은 어떤 심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느냐면요. 야수의 심장.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평가 차익이 그죠? 얘가 개발하게 되면 25조가 나오는데 거기에 얘들이 16%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4조가 되니까 주가가 얼마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얘는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할 것 같아요? 세력이 결정하잖아요. 세력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말씀드렸죠? 이 상한가 이렇게 쳤을 때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번 딱 살기에 줬죠. 또 여기도 살기에 줬죠. 여기서만 샀어도요. 주당 10만 원도 더 벌잖아요. 10주만 들어가도 얼마입니까? 1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0주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10주 해봐야 그거 그죠? 한
90만 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작은 돈이어도 이렇게 폭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종목 선정을 잘하면은 많은 돈이 아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소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니까 그죠? 사고 싶기는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있어요? 못 사잖아요. 왜? 너무 비싸잖아. 한 주에 40만 원, 50만 원 하니까 60만 원에 그냥 뭐 그저 대출 받아갖고 100주 턱 샀는데 1000만 원 푹 빠졌어. 그죠? 그 이제 막 머리 막 싸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은 작은 금액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왜 될 수 있냐면 폭이 크단 말이에요. 폭이.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살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시장에 올해 1년 동안에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한 물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187조인가 이렇게 되지만 그에 맞먹는 156조 정도 되는 돈이 지금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투자 금액이 대부분 20대, 30대가 많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뭐 미국 시장에 거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가서 투자했던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어떠냐면 하락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 많이 사는 게 뭐예요? 테슬라, 엔비디아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바보 아니거든요. 누가 어디에서 많이 투자했냐에 따라 그 종목 별로 잘 안 땡깁니다. 계속 이래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을 확 이렇게 시키죠. 그죠?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떻게 될까요?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IMF 온다 어쩐다. 내가 IMF 안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가 왔을 때 1997년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가 IMF가 완 거는 우리 자체로에 그해서도 그런 거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빚이 많아요. 정부 빚도 많고 기업 빚도 많고 개인 빚도 많고 한 빚이 통합하면은 한 9천조가 돼요. 근데 그 빚 중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한테 그 빚이 한 35%를 차지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졌던 빚이 한 28%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가 넘는 빚이 미국과 일본이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그 즈음에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일본을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쁜 표현을 이래 하다 보니까 일본이 빡빡 쳐가지고 그죠? 빨리 돈 갚아라 하는데 못 갚으니까 IMF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본이라는 애들은 어떠냐면은 일본은 어때요? 미국한테는 항상 그죠? 막 손잡고 예예 이래 하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그죠? 굴욕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정신 상태가 걔들은 한번 진 나라한테는 미국한테 세계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골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한테 자기가 진 나라한테는 복종. 예, 복종을 하지만 자기가 이긴 나라한테는 절대 복종을 하지 않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때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일본의 이제 우리 외채가 이제 지금 보면 일본이 한 그 당시에는 35%였는데 지금은 한 18% 정도 탁 줄여놨어요. 뭐 미국은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고난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빚이 어느 쪽으로 조금 많이 늘어지고 있냐면 중국으로 조금 빚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크게 빚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국제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막 달러 바꿔가지고 집에 막 재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제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또 나라 망한다 막 이렇게 막 부추기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자꾸 연동해가지고 그죠? 달러를 바꿔놓고 막 그죠? 저쪽 다른데 투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거 환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도 뭐냐? 우리가 이제 그 20, 30대들이 저기 가서 뭐 투자하고 있는 거 투자 못하게 하지는 못하잖아, 그죠? 우리는 뭐 그는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도해서 이런 시장을 이렇게 화랑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오겠지요. 그걸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일 고속 같은 이런 패턴 잘 보라 이거죠. 이거는 야수의 심장으로, 그죠? 한번 여러분들께서 내가 야수의 심장으로 해보라고 상한가 3번 쳤을 때 말씀드렸을 때 했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주당 뭐 15만 원 이래 벌었으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열주해봐야 에라 그래 뭐 여러분들 손절도 하잖아. 100만 원 손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다음 보면은 삼성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 종목 역시 이 종목은 그래도 어떠냐면 거래량을 살리면서 분봉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일고속이나 삼양바이오팜이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보니까 밑에 댓글이 뭐 저 양반이 저런 걸 뭐 얘기하는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고정관념으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3천만 원으로 천억 자산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을 만들어주고 깔아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투자해보는 그런 전략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도 지금 뭐 상승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금 다우지수나 이 나스닥 같은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사이클. 지금 보세요. 했죠. 지금 방금 전에 다우지수 어떻게 될까요? 또 조금 조정 보겠죠. 다음 주에 또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또 이제 음봉 떨어지겠죠. 또 조정 보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사이클을 요렇게 돌아갈 때 우리 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쫙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 신경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막 아침에 뭐 밑에 푹 빠지면 푹 잡아가지고 막 대박 터지고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어떤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느냐면은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사이클대로 돌아가도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환율 부분을 예민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빚이 많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1,000원에 1,100원에 그죠? 그때 빌렸던 돈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갚으려면 예를 들어 환율이 1,500원 되면은 내가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금리를 뭐 인상하게 되면은 또 좀 가할 수가 있고 이런데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또 가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이게 좀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죠? 뭐 그거는 뭐 이 정부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그죠? 그런 분들께서 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여튼 이번 시장은 2000년 묻지마 시장처럼 그죠? 한번 어떻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하는.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 주식 초보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나 다른 어떤 뭐 경제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은 눈에 떨어져 있는 것만 보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 시장 좋아진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주도주는 로봇이고 뭐 바이오고 계속 이래. 근데 다음 주에 또 로봇이나 바이오가 푹 또 내려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말이 또 바뀌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떠냐면은 이 여러분들의 어떤 중심이 그죠?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팔랑귀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이 팔랑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 나름대로 많은 이렇게 그죠? 이 뭐 꼭 정보라기보다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뭘 통해서 보면서 스스로의 주식에 관한 주식과 관련돼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 아닌 돌아가는 전체의 시황을 여러분들께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갖춰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울부짖지 않는다고. 그죠? 이 종목이라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의 종목들은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올랐다 이게 아니에요. 시장을 한번 만들게 되면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을 이렇게 딱 띄우는데도 1년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다음에 또 막 박스권에 있다가 또 더 올리든가 이게 떨어질 때도 또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 환경을 봤을 때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권력은 어때요? 이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진영 논리에서 한쪽에서는 막 나라 망한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주가를 또 부양하고 그죠? 이런 어떤 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전반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리고 또 방법론을 만들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뭐 SPG도 40% 넘고, 그죠?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 수익률이 나왔던데, 지금 뭐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거의 40%, 35%, 그죠? 펩트론도 30%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은 좀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면은 수급은 어때요? 세력들은 제 방송 안 보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와,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팍 밀어버린다든지,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막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이렇게 막 푹푹 빠질 때,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탁 클릭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주가가 막 흘러내릴 때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무서워서. 그거를 자꾸 경험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이라는 것이 다 안 나왔을 때는, 그죠? 그리고 파동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래도 분할 매수도 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지금 아까 SPG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했고, 사면도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 그죠? 지금 뭐 한라캐스트도 지금 올라오고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밑에 있지만 걔들이 좀 이렇게 흘러내릴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질 수 있는 뭐 종목,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요거는 치매 관련한 종목인데 굉장히 요런 종목들은 호가가 얇고, 그죠? 굉장히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뭐 호가창이 얇다라는 거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작게 해도 여러분들께서 작게 사도 이걸 갖다가 내가 그죠 몇만 주를 사가지고 막 이게 막 대박 그럴 수 있는 호가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10억, 20억 계좌가 그죠 이번 달에 7억 4천을 벌었던 건 뭐냐? 요번 11월 달에 물량을 베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3,000주, 5,000주를 베팅해도 표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씩 막 다음날 5%, 10%가 뛰면은 막 2억, 3억을 이래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탄력성이 낮아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지금 많이 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이 사이닉 솔루션은 지금 보세요. 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쭉 올라갔잖아, 그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안 움직이느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얘도 지금 뭐 재료가 나올까 말까 뭐 그죠? 뭐 그런 것 같아. 깜짝깜짝 하는데 상한가를 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눌렸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주변 여건에 삼성전자와 반도체의 어떤 흐름들이 다소 그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는 그런 어떤 라인이었고, 여기에서 지금 얘가 10,000원을 돌파하고 10,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2,000원을 돌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막 단타 친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관찰하면서 이 파동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는 전부 다 뭐예요? 기술 이전이잖아, 그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때요? 기술 이전이고, 또 뭐 리가캠이나 D&D나 뭐 알테오진이나 이런 애들도 기술 이전을 할까봐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림이 형성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동물과 인간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동물이 없는 거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딱 하나 그한 것이 뭐냐면 웃음보예요. 이 동물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 웃음보를 줬냐면은, 웃으면 뭐가 옵니까?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